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 연구소의 AI 연구팀을 맡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LLM을 넘어서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시스템까지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알아야 할 AI 기술과 그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LLM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API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LLM과 API를 이용한 에이전트가 어떻게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도입된 이후로 LLM이 주는 그 성능들은 모두들 깊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키노트에서도 들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LLM이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인터페이스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명령어를 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에서 발전하여서 현재는 마우스를 통해서 탐색을 하고 메뉴를 찾고 아이콘을 찾는 등의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핸드폰 같은 데에서의 터치 유저 인터페이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을 이용한 자연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보다 직관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바를 설명을 하고 명령을 지시하고 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랭귀지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LLM 이전에도 NLP를 통해서 많이 시도가 되어 왔었는데 그 한계점들을 많이 체감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LLM이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체감하기에도 이거는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랭귀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업에서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과정,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많은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을 시키고자 할 때 그 일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조심해야 될 사항들,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시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은 그 업무를 실행하고 그 실행된 결과를 받는 건 역시도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자연어의 형태를 통해서 업무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자연어가 사용이 되면서 기업에서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LLM과 함께 또 다른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바로 API입니다. API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요.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정보를 찾는다든지 분석을 하는 등의 여러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기업 내에서 여러 시스템들과 동작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정보를 찾든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들과 시스템들 간에 소통을 하는 프로토콜이 정의된 것이 바로 API입니다. 이런 API는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현재도 사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개발자 중심으로 API가 명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픈 API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이 API가 무엇을 하는 API이고 어떤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자들을 정의해야 되고 하는 등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적이고 상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나 야물 같은 형태로 API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발자가 이 API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프로그램들 사이에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PI가 현재는 LLM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펑션 콜링을 하는 등의 활용이 되면서 API 명세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보다 사용자 중심적으로 LLM 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메일을 발송하는 API의 경우에 한글로서 메일을 발송하는 내용, 그리고 그 예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API의 명세서와 함께 추가적인 정보를 주게 되고, 이런 정보가 있게 되면은 LLM이 이를 읽고 학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LLM이 보다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API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API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많은 종류의 API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API 매니저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를 통해서 명령을 하거나
요청을 하였을 때 API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LLM, Tool Aware LLM이라고 하는데, 이 LLM이 API 매니저에게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API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결과들로부터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한 API 호출 명령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성된 명령어들이 API 런타임 위에서 실행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사용자에게 자연어의 형태로 정리되어서 응답이 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과 그 시스템들의 API가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한 API들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런 단순하게 동작을 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 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LLM을 이용한 유저 인터페이스, A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전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라는 것은 사용자에게서 사람에게서 실행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어진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는 대리인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묶여서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집합체로 설계된 것들이 에이전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틱 시스템 안에서는 복수의 에이전트들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하고 계속해서 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에이전트들 간의 협업 그리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연구된 시작부터 굉장히 존재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룰 기반으로 정의된 룰 베이스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라서 의사결정 트리를 흐르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미리 정의된 태스크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날리지 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룰 엔진을 활용해서 그 미리 정의된 태스크들을 명확하게 수행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복잡하거나 아니면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제한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LLM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 역시도 LLM을 활용해서 정의하고, 또 동적으로 그 환경을 분석을 하고 상황을 맥락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보시는 것 같은 LLM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추론 과정을 거치고 계획을 세우는 등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AI 기반의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4가지 기술 요소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들이 태스크 또는 인스트럭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프롬프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에 대응하는 쇼텀 메모리에 필요한 컨텍스트 맥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에이전트는 짧은 단일 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텀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롱텀 메모리를 가지고, 또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 2가지의 메모리가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프롬프트와 메모리를 함께 오른쪽에 보시는 LLM에게 입력을 주게 되면은 LLM에서 담당하는 리즈닝과 플래닝 같은 태스크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API를 실행한다든지 플러그인을 실행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등의 동작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보다 상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코드 에이전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의 핵심 업무
이고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식 답변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한 레그 에이전트, 그리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API 에이전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에이전트입니다. 코드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코딩 모델을 기반으로 한 코딩에 특화된 에이전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VS 코드라든지 인텔리제이 같은 IDE 환경에서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준다거나 지금 작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고 테스트를 생성해주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드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보통 수천 라인, 짧게는 수백 라인, 길게는 수십만 라인의 코드를 베이스를 이해하고 이 과정 안에서 실제 코드를 함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코드 모델 역시도 긴 컨텍스트를 다룰 수 있고 코드 베이스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코드를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고 개별 기업 내에서의 코딩 표준이라든지 개발 프레임워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코드 모델만이 아니고 각 기업에서 필요한 특화된 코드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코드 모델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것 또한 코드 에이전트의 역량을 갖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두 개의 스크린샷입니다. SDS 사내에서 개발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에이전트의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IDE에서 코드 수정과 생성 등의 액션을 수행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팅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코딩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거나 리팩토링을 하거나 하는 등의 대화를 거쳐서 코딩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코드 어시스턴트의 한 예입니다. 이런 코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현재 삼성 SDS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감소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속도와 품질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 에이전트는 한 번에 성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드 에이전트가 뭔가 코드를 작성하거나 추천해 줬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수집하게 되면은 이런 피드백이 어떤 유형의 케이스인지에 대해서 분류하고 데이터 에이전트가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한 이후에 모델에게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증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증강된 학습 데이터의 경우 예시를 들자면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나의 예시를 주었을 때 이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증강시키거나 보다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만들거나 다른 시나리오와 조합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수의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드 모델이 재학습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코드 에이전트의 성능 또한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발자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증강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강화학습을 통한 코드 모델 성능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코드 모델과 코드 에이전트가 성능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두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충분히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에게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개발자 스스로는 더욱더 복잡한 문제, 더욱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신의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에이전트가 준비가 되게 되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전반에 걸친 데브옵스 체계에 코드 에이전트가 도입되어서 활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IT 서비스가 개발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데스크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VOC가 접수되었을 때 그 VOC가 어떤 요구사항인지를 파악하고
개선 개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코드 에이전트가 코드를 개발하고 테스트를 작성하고 코드 리뷰하는 과정들에 동작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테스트 플랫폼 상에서 이렇게 개발된 코드의 품질을 점검하고 실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보안 점검을 통과하는 과정을 함께 거치게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배포와 운영 단계에 걸쳐서 사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브옵스 체계 전반에 걸쳐서 단지 코드 에이전트만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에이전트들도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로그를 분석해서 현재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할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에이전트를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VOC가 접수되었을 때 그 VOC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분류하는 것 역시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복수계의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코드 에이전트의 활용 사례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사례인데요. 이런 기능들이 갖춰진 이후에, 플랫폼이 갖춰진 이후에 삼성 SDS 내부에서의 개발팀과 운영팀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실제 동작하는 것의 성능을 파악하고 현재 기술의 한계점을 파악하면서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찾아진 효과적인 사용 사례들을 어떻게 플랫폼의 기능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업과 반복적인 개발과 적용의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레그 에이전트입니다. 아침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을 설명을 들으셨고, 실제로 생성형 AI를 기업에서 도입하실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러 레그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저희 삼성 SDS의 레그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앞선 세션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 이런 모듈러 레그가 필요한 이유는 레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모든 유스 케이스, 모든 도메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도메인 전문 지식 그리고 그 사례에 특화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덱싱을 최적화한다든지 질의를 재해석하는 방법을 조정한다든지 리링킹 같은 옵션들을 선택을 하면서 이런 모듈러 레그 전략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의 정확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에이전트를 이용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4개의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레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레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3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질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질의하고 연관된 문서들이 있겠습니다. 그 문서들을 검색하게 되고요. 그렇게 검색된 결과들로부터 질의에 응답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해내는 세 번째 생성된 답변, 이런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 각각들마다 이런 에이전트가 각각 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질의가 어떤 유형인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된 질의에 연관된 문단들을 찾아내기 위한 분류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검색이 된 결과들이 얼마나 질의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색된 문단으로부터 생성된 답변이 얼마나 그 문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라운드니스를 판단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답변이 맨 처음에 사용자 질의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이 서로 간에 반복적으로 소통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레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에이전트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유스 케이스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 웍스와 같이 공통 업무를 담당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툴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임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API를 이용을 해서 실제 업무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메일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업무 시스템에 조회를 하거나 하는 등의 액션은 API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파일럿이 동작을 할 때 사용자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대화하는 과정, 멀티턴 대화를 통해서 API 실행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PI 실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임직원들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런 페르소나로부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서 유저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데이터를 실제로 생성해내게 되고, 이런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증강하는 과정을 통해서 LLM이 업무에 관련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과정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실제 업무에 실행을 하는 정확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튜닝이 된 LLM을 이용을 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정확성을 가지고 API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활용 사례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에이전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복수의 에이전트를 함께 필요로 하는 예시들인데요. 이런 에이전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결국에 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이전트들이 동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코딩 에이전트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첫 번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 에이전트가 프로그램 설계를 담당하게 되면은 코딩을 담당하는 개발자 역할의 에이전트는 코딩을 하게 되고, QA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테스트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검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잘 동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이전트들 간의 소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잘 정의하고 그것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이런 하나의 에이전트만이 아니고 복수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유기적으로 결합된 플로우를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게 되고요. 복수의 에이전트들이 소통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공통화된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앞서 코드 에이전트의 모델을 어떻게 강화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평가 및 피드백을 모델의 성능, 에이전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DS의 생성형 AI 플랫폼인 Fabrics에서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런 멀티 에이전트의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각각의 에이전트의 프로필을 생성하고 각각의 그 에이전트들이 복수계로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하게 되면은 AI 에이전트 허브, 에이전트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세부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그 종합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체계, 그 플랫폼이 바로 Fabrics의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LLM으로 시작해서 랭귀지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시 한번 API에 대해서 짚어봤고,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복수의 에이전트들이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SDS는 이런 에이전틱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 서밋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패브릭스는 셀프 서비스로 손쉽게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를 자산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에이전트 개발 도구인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또한 브리티 코파일럿은 나만의 데이터로 개인화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에이전트를 향해서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업무의 자동화만이 아니고 IT 및 비즈니스 전체의 프로세스의 자동화 수준으로 확장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제시하는 브리티 오토메이션, 이런 세 개의 솔루션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 이들이 삼성 SDS가 제시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챗봇과 코파일럿을 넘어서 현재의 에이전트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자율형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지식 답변을 하는 챗봇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사용자의 업무를 LLM을 활용해서 코파일럿과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완수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 현재 에이전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에서는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LLM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발전과 이 기술 발전을 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삼성 SDS가 제시하는 패브릭스, 브리티 코파일럿, 브리티 오토메이션과 같은 솔루션과 플랫폼들이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LLM으로 시작해서 에이전틱 시스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